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2월 3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초반에는 2090선까지 다가가면서 209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2100선을 돌파하기에는 부담감이 존재했나 봅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결국 내림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낙폭이 더 컸습니다. 1.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줄었지만 여전히 트럼프발 불확실성, 미국 정세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기관은 이로 인해 대형주를 팔아치우면서 매도세를 유도했습니다. 여기 코스닥은 전일장 눈에 띄던 테마주들이 있었죠.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련 테마주의 경우에는 하한가, 급락장을 면치 못했고 이와 반대로 반사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방긋 웃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장 경우에는 어떤 모습으로 증시가 문을 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다 빨간불로 문을 열었습니다. 0.2%가량의 소폭의 오름세만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0.27% 상승한 2076.61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0.25% 상승하며 269.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펼쳤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 그대로 출발합니다. 1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와 달리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4억 원가량의 사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에서 수급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14억 원의 순매수로 출발을 했고요. 이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물량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14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1억 원의 매수세로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우선 개장 중개팀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가총액의 이창진입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의 김정은입니다. 검색 상위 종목의 정재현입니다. 네,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동시가 구간에서 반기문 테마주 여전히 하한가를 면치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오늘장 출발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반기문 테마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현재 급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환한 표시를 날려드리고 반기문 사무총장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일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반기문 테마주의 몰락에 충격을 받으며 전일 지수는 610선까지 다시 밀려나게 됐는데요.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테마주 이 10여 개가 개장하자 급락을 하며 코스닥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의 위험을 여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손발이 묶인 셈이 됐습니다. 오늘장 흐름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반기문 테마주들 급락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종목별 흐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인DNC가 현재 구간 17%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창과 성문전자도 26%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CCS는 전거래일보다 24% 넘게 밀리며 771원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인DNC는 전거래일보다 17.45% 하락한 3,005원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10% 그리고 20%가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성문전자가 현재 구간 25%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이랴와 파인DNC 17%대 동반 하락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군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엔코 오늘장에서도 가격 제한폭 부근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9.89% 장 초반 한가를 찍기도 했었고요. 오늘장 PSMC와 쌍방울은 소폭의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PSMC가 현재 구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쌍방울이 0.87%의 상승 흐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성파워텍은 오늘장 8.17% 하락하며 2,810원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장 이 반기문
반기문 테마주들이 장 초반부터 급락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권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지만 장 마감까지 그러한 탄력이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현대차에 이어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0.15% 오르며 197만 1,000원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대 조정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반등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1,150원 선도 공개가 됐는데 이 환율 하락 같은 경우에는 국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수출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현대기아차의 경우 전체 판매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주가 반등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가 전거래일보다 0.64% 오른 78,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웨디톡스와 SK머티리얼즈 오늘장 약보합권을 그려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 SK머티리얼즈는 19만 4,700원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에서 카카오를 좀 언급해드리겠는데요. 이 카카오는 2월 9일 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던 아니면 아니던 간에 일단 연간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는 모습이 긍정적이고요. 최근 공시를 보게 되면 차입금을 축소하겠다는 공시도 하나 나와줬는데 일단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넵튠에 100억 원의 투자 결정을 하게 된 점도 어느 정도 미래 성장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K뱅크에 이어서 이제 곧 인터넷은행도 출범 목전에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이 회사의 기본기로서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활용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오토 사업을 확장세에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1월 달에 보게 되면 1월 4일인가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 이후에 현재 눌림목 위치에 있는데요. 이런 위치에서 이제 여유 있게 매수해 나가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네, 카카오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넵튠과의 전략적 제휴도 맺고 그리고 여기에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출범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와 달리 아직까지 미래 성장세가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현재 구간에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양시장 고르게 매기가 좀 폭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금씩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의 세우 글로벌이 13% 넘게 오르며 어제의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대림통상이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100원에 빨간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가 12와 13호 나란히 상승 중이고요. SG 세계물산도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6% 넘게 오름폭을 키워갑니다. 1,28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풍재즈 3거래일째 강세입니다. 만원까지 올라갔고 한올 바이오파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5% 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한 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전날의 하락분 만회 중입니다. 20% 넘게 우상향 중이고요. 대신정보통신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27%까지 급등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손오공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터닝 메카드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손오공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6,670원에 거래 이어집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오늘장 10% 넘게 반등합니다. 어제는 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다시 또 반발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폭이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성문전자 우선주와 보통주 오늘도 나란히 하방 압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한가 기록했죠. 오늘도 우하향하는 추세가 하한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성문전자 3,000원 지나갑니다. 한창 역시도 25% 넘게 무너지고 있고요. 2,0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1, 2, 3, 4, 5 오늘장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13% 넘게 급락장입니다. 한진해운이 사실상 타산 선고를 받은 상황이죠. 현재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코리아 1, 2, 3, 4, 5 나란히 하방 압력받고 있습니다. 동해물산도 10% 넘게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쪽 보시죠. 현재 지엔코가 가격 제한폭 포함까지 진입했습니다. 어제도 하한가 기록했죠. 오늘도 하한가 진입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 2,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CCS 역시나 반기문 테마주들이 오늘장도 시장에서 급락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25% 넘게 급락 중이고요. 파인 DNC도 2,940원까지 4거래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YBM넷 12% 넘게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핫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급등락 종목군들의 많은 이 부분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유승민 관련주라든지 안희정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오글로벌 같은 경우에 1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가서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관련주 중에서는 두올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2.7%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이 회사는 과거 세오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영남권 신공항 무산과 함께 급락을 보였다가 장기간의 하락대를 벗어나고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세오글로벌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결국 시간차를 두고 두올산업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두올산업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급등락 상위 특징주로는 유승민 테마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유승민 테마주의 경우에는 최근 반전 테마주가 하락하는 것과 달리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두올산업의 경우는 3.5% 상승하고 있고요. 세오글로벌도 현재 구간에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3.26%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검색 상위 종목들 역시 정치 테마주를 향해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편중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흐림 표시 날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5위는 써니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안철수 전 대표 테마주인데요.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사태로 내신 반사 이익을 기대했던 이 안철수 전 대표.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을 향했던 대부분의 표심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향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총장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이 안철수 전 대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테마주들 오늘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이거나 하락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써니전자는 장 초반부터 약세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87% 밀리면서 4,915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4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4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연일 상승세 이어가던 이 종목 오늘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장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면서 1.7%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51,9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3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흥하해운이 차지했습니다. 이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이 전일장의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 하락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시세의 급변동이 나오는 종목인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흥하해운의 주가 현재 보합권으로 떨어졌고요. 2,21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지엔코가 차지했습니다.
이 반기문 전 총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반기문 테마주들 줄줄이 오늘장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엔코 이 반기문 테마주 중 대장주인데요. 상승폭이 가팔랐던 만큼 하락폭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8% 넘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51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1위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1위는 한진해운이 차지했습니다. 이 종목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 들어 주식 회전율이 900%나 넘어섰던 한진해운. 작년 말 대비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지만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한진해운 사태에 교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상의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좀 주목해보기보다는 또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인데요. 한진해운이 이제 그동안 급상승을 보일 때마다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흥하해운이 반사이익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선을 주로 이제 지급하는 업체인데요. 업황 자체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사이익적인 측면의 모멘텀을 타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흥하해운 어느 정도 또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어갈 때는 점점 매도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 트레이딩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네, 거래 정지가 된 한진해운과 함께 흥하해운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0.45% 하락하고 있고요. 2,205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엄지척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의약품 업종의 흐름이 좋습니다. 1.09% 상승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4.66%의 상승을, 대웅제약이 2.7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도 0.61% 하락하고 있지만 하지만 의료정밀 업종은 1.19%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업종은 0.8%가량 오르고 있고요. 보험업종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경우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구간 통신 방송 서비스가 0.17% 오르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는 1.34% 업종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하드웨어 부분 안에서 통신 장비 업종은 1.41% 밀려나고 있고요. 오늘 섬유 의류가 현재 지엔코의 하한가로 인해서 8.6% 업종 지수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장봉수 연구원, 이렇게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T 섹터 내에서 이제 상황이 다른 세부적인 섹터로 옮겨갈 수 있는, 즉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서 매수를 해서 차후에 수익이 가능한 분야로 좀 주목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대폰 부품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그런 일 이후에 새롭게 출시하는 S8이 이제 3월 달에 공개를 하고 4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런 휴대폰 부품주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먼저 선침해하는 입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갤럭시 S8과 관련된 휴대폰 부품주와 관련된 분야는 이제 연성 회로기판과 같은 부분이 있고 FPCB죠. 그리고 듀얼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홍채 인식과 관련된 종목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FPCB와 듀얼 카메라 그리고 홍채 인식과 관련된 휴대폰 부품주를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IT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그리고 상승세를 보였던 IT 업종 지수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09% 다소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중계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순간 SK텔레콤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김정은 아나운서, SK텔레콤의 실적은 현재 어떤 평가 받고 있습니까? 네, 현재 SK텔레콤 일단 올해 연간 매출액 목표액이 17조 8천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오늘자로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3,01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4분기 실적 영업이익 3,019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4.3조 원, 4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0.62%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소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하지만 SK텔레콤 올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투자 전략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매출액은 17조 8천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네,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과 4분기 매출액이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액의 경우에는 17조 8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다라니까요. SK텔레콤의 오늘 주가 방향성도 체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까지 확인해 봤고요. 개장 중계팀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현재 지수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계속해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8% 오른 2078.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하면서 614.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현재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살펴보시면은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순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뚜렷하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주체가 아직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상이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실적을 공개가 됐는데 어닝쇼크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58% 다소 크게 밀려나면서 2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력 제품의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현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B증권 목표 주가 39,000원에서 3만 원으로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장봉수 연구원, 대상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 현재 4% 가깝게 밀려나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적절할까요? 네, 음식료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세는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역배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15년도까지 쭉 보게 되면 조금씩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1,000억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져주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는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진입하는 시점에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신규 접근보다는 다른 어떤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양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의 어닝쇼크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현재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소폭 밀림세가 나타나줬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92억 원에 그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식품 부분의 판매 관리비 급증 탓이 가장 크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했는데, 하지만 대상 현재 구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매도를 펼치는 것보다는 조금씩 단가를 낮춰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무조건 매도세를 펼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현재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신규 접근자들에게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대상 현재 구간 오늘 장은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밀려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할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상의 주가는 3.58% 밀려나면서 24,2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개장 특징 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앞서 살펴봤던 대상과 달리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호평 속에 오늘장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2.6% 오른 1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대우가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시현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500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LG유플러스 현재 주가 2.6%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봉수연권,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증권사 들이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을까요? 투자 전략과 함께 짚어주시죠. 네, 과거 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3G 시절에서는 SK텔레콤이 두각을 나타냈고, 그 이후에 4G, LTE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KT와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통신주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5G 시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 망을 깔아놓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것이 없는 구조이고요.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결과로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단 통신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성격은 있지만, 시장이 또 치고 나갈 때는 또 그만큼 치고 나가지 못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는 섹터이고, LG유플러스는 그중에서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유플러스 현재 2.16% 오르고 있고요. 대신증권도 LG유플러스에 대해서 합병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켓몬고의 열풍을 따라서 하나둘씩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오공인데요. 손오공 현재 구간 10.47% 급등하면서 6,6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증강현실 AR게임 터닝 메카드 고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가 9.47%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이번 소식이 정말 손오공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충분한 이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손오공은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테마주성 흐름을 많이 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한 이후에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이스 속에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테마성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정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 추세는 하루 이틀 정도, 1에서 2거래일 정도는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 이후에는 또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보시다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이어간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재 손오공의 주가는 10.63%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셨습니다.